제약회사 화이자는 이르면 늦가을쯤에는 5세에서 11세 아동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교육위원회가 주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교육부에 실제로 재정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는 허리케인 아이다가 강타하면서 건물 붕괴와 홍수, 전력 중단 등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런 틈을 타 절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제 아프간에서 철수를 완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이번 대피 작전은 놀라운 성공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에서 발화한 대형 산불이 무섭게 번지면서 유명 관광도시인 사우스레이크 타운시 전체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새학기 개학 후 어린이 중증 감염자 수가 증가하면서 백신 접종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제약회사 화이자는 이르면 늦가을쯤에는 5세에서 11세 아동에 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약사 화이자 이사진인 스캇 고틀립 전 식품의약국 국장은 CNBC 인터뷰에서 5세에서 1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결과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틀립 전 국장은 긴급 사용 승인 신청서는 10월께 제출될 전망이라며 통상 심사에 4에서 6주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늦가을에서 초겨울께는 승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FDA는 지난 23일 코로나19 백신 중 최초로 화이자 백신을 정식 승인했습니다. 다만 이번 승인은 16세 이상으로 한정했고 12세에서 15세 대상은 긴급 사용 승인만 받은 상태입니다. 모더나도 전 연령을 대상으로 정식 승인을 신청했고 존슨앤존슨의 얀센 백신은 아직 정식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가을 학기 개학을 맞으면서 아동과 청소년의 백신 접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한 아동 수는 지난 22일 하루 평균 30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플로리다주 교육위원회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교육부에 실제로 재정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앞서 론 디센티스 주지사가 주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입니다. 어제 엑시오스는 이날 리처드 코코런 플로리다주 교육국장이 얼라추아 카운티와 브로워드 카운티에 학교 이사회 급여 한 달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코코런 교육국장은 성명을 통해 두 교육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부모나 법적 양육인의 양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자녀들의 건강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모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학교 이사회가 주지사의 명령에 따를 때까지 불이익이 매달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법원은 디센티스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이유로 학교를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마이애미 헤럴드에 따르면 최종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플로리다 교육위원회는 항소 의사를 밝혔고 코코런 국장은 판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금지 명령을 내린 5개 주를 대상으로 시민권 침해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마스크 의무화 금지 행정명령에 불복해 실제로 불이익을 받는 교육부에는 연방 차원에서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는 허리케인 아이다가 강타하면서 건물 붕괴와 홍수, 전력 중단 등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런 틈을 타 절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올리언스 경찰서는 절도 단속팀을 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뉴올리언스 경찰서 측은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병력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9일 루이지애나주에는 허리케인 아이다가 강타하며 뉴올리언스 지역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건물 붕괴와 홍수 피해가 잇따랐고 지역 전체의 전력 공급망이 손상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력 복구에 3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SNS를 통해서는 뉴올리언스의 상점과 ATM 등이 털린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뉴올리언스 경찰서는 트위터를 통해 절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라토야 캔트렐 뉴올리언스 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절도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면서 적발 시 모두 가둘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미 경찰이 몇몇 절도범들을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지시는 굉장히 명확했고 절도범들을 가두라고 지시했다며 절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용인한 적도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캔트럴 시장은 대신 이웃을 도운 착한 사마리아인을 강조하며 우리가 가진 건 바로 이해심 있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사람들, 주민들과 이웃이라면서 뉴올리언스 지역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있는 건 바로 우리 주민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어제 아프간에서 철수를 완료했습니다. 2001년부터 이어진 아프간 전쟁이 20년 만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은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이번 대피 작전은 놀라운 성공이라고 지켜세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후 아프간 철수 공식화 이후 첫 백악관 연설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수가 놀라운 성공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피를 원하는 미국인 가운데 90%가 아프간을 떠나왔다면서 현재 아프간에 남아있는 미국인의 숫자는 100명에서 200명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8월 31일이라는 철수 시한이 미국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었다며 자의적으로 정한 날짜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앞으로도 위험에 처한 이들을 아프간에서 대피시키는 작업을 시한 없이 계속할 예정이고 탈레반이 미국인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그는 아프간 대피 작전이 보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이것은 나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아프간이 미국을 공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면서 10여 년 전 아프간에서 하기로 했던 일을 성공적으로 이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어제 아프간에서 마지막 공군기 이륙으로 철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철수는 2001년 9월 11일 직후 시작돼 20년간 이어진 아프간 전쟁의 종전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맹비난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형편없고 무능하게 처리됐다고 비난하면서 아프간에 남겨진 미군 장비의 반환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만약 탈레반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사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성명을 통해 역사상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간 철군처럼 전쟁 철수가 형편없거나 무능하게 처리된 적은 없다며 그 누구도 이렇게 어리석게 철군을 할지 몰랐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간에 남겨진 미군 장비가 850억 달러에 달한다며 모든 장비를 즉각 미국에 반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만약 탈레반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한 군사력을 동원해 반환받거나 최소한 그것을 파괴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탈레반은 지난 15일 아프간을 장악한 뒤 현지에 남겨져 있던 미군 무기 및 장비 수십억 개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달 초 인터뷰에서 미군 장비가 어디로 갔는지 완전하게 알고 있진 못하지만 상당량이 탈레반 수중으로 넘어갔다며 그들이 선뜻 넘겨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코머 등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 일부는 지난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무기를 회수하기 위한 계획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탈레반이 미국 또는 동맹국에게 미군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과 같은 적대국에 팔지 못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에서 발화한 대형 산불이 무섭게 번지면서 유명 관광도시인 사우스레이크 타우시 전체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도 세크라멘토와 네바다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에는 피난 차량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방국은 엘도라도 카운티의 칼도르 산불이 강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관광도시 사우스 레이크 타우시 전체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인구 2만 2천 명의 사우스 레이크 타우는 캘리포니아의 명소 타호 호수를 끼고 있는 관광도시입니다. 계절에 따라 수상 스포츠와 하이킹, 골프, 스키까지 즐길 수 있는 연중 무휴 휴양도시지만 칼도르 산불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주민과 관광객들은 황급히 피난길에 나섰습니다.
AP통신은 인기 있는 관광도시가 산불을 피해 달아나는 차량으로 꽉 막혔다며 자전거와 캠핑 장비, 보트를 실은 차량이 도로로 쏟아지면서 교통 체증이 빚어졌고 산불이 뿜어낸 흐릿한 갈색 연기 속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핵심 의료시설인 바턴 메모리얼 병원은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고 엘도라도 카운티 보안관실은 수감자들을 이웃한 교도소로 보냈습니다. 세크라멘토 동쪽 산림지대에서 지난 14일 발생한 칼류르 산불은 현재까지 시카고보다 더 넓은 717제곱킬로미터 면적을 태웠습니다. 에리 슈아브 소방지구 대장은 지난 몇 주 동안 산불이 매일 0.8km씩 이동한 데 이어 하루 만에 4km 속도로 움직였다며 산불 확산 속도가 늦춰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최대 시속 56km의 돌풍이 예상된다며 산불 확산을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12년 만에 가장 많은 증오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아시아계를 겨냥한 공격 행위는 2019년도보다 70% 넘게 증가했습니다. 연방수사국이 어제 공개한 증오범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는 12년 만에 가장 많은 증오범죄가 발생했습니다. FBI는 전국 15,000여 개 사법기관이 보고한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발생한 증오범죄는 2008년 이래 가장 많은 7,759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증오범죄 건수와 비교하면 6%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해 증오범죄 중 인종 또는 민족 혐오에 따른 범죄는 전체의 61.9%로 가장 많았고 성적 지향과 종교적 편견이 동기가 된 범죄는 각각 20.5%, 13.4%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과 맞물린 아시아계를 겨냥한 공격 행위는 2019년 158건에서 지난해 274건으로 73.4% 급증했습니다. 또 흑인을 표적으로 한 공격은 1,930건에서 2,755건으로 42.7% 늘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증오범죄가 12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며 범죄 유형별로는 협박이 53.4%로 가장 많았고 단순 폭행 27.6%와 가중폭행 18.1%가 뒤를 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증오범죄와 결부돼 22건의 살인과 19건의 성폭행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증오범죄 피해자는 10,000명이 넘었고 가해자의 절반 이상은 백인이었습니다. 한편 언론들은 각 지역 사법기관들이 FBI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제 증오범죄 발생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연방 실업수당이 9월 초 종료됩니다. 뉴저지주는 연방 추가 실업수당을 연장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어제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1일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9월 4일 종료 예정인 매주 $300의 연방 추가 실업수당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머피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 혜택을 확대하는 방법은 주정부의 조치가 아닌 연방정부의 조치를 통해야 하는 것이라며 주정부 예산을 통해 혜택을 연장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국 실업률 평균인 5.4%보다 실업률이 높은 주의 경우 주정부 연방 지원금을 활용해 연방 추가 실업수당 지급을 연장하도록 허용한 바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현재 실업률은 7.3%를 기록 중이고 연방 정부로부터 총 $62억 상당의 주정부 지원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만 머피 주지사는 주정부 예산으로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매주 $3억 1,400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뉴욕주도 구인난 등의 이유로 연방 추가 실업수당 혜택이 종료될 전망입니다. 최근 연방 대법원이 연방정부의 세입자 퇴거 금지 조치에 대해 중단 결정을 내렸는데요. 뉴욕주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의 퇴거를 막기 위해서 주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지난 27일 팬데믹으로 인한 퇴거 대란 사태를 막기 위해 주의회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며 주의회 지도자들에게 특별 회기를 소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뉴욕주 퇴거 금지 조치는 8월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연방정부는 연방 차원 퇴거 유예 조치를 10월 3일까지로 연장했지만 최근 연방 대법원에서는 연방정부 조치에 대한 중단 결정을 내린 상황입니다. 이에 뉴욕주 정부는 주의회 지도자들과 만나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특히 지원금 지급이 늦어져 문제가 되고 있는 세입자 구제기금의 조속한 지급 방안도 함께 의논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 뉴욕주는 연방정부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 서류를 신청한 세입자에 한해서는 연방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주정부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해 퇴거로부터 보호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회 지도자들도 세입자 보호 입장을 확고하게 밝히고 있는 만큼 해결책 마련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는 주정부 차원에서 이미 주민 소득에 따라 최대 12월 말까지 퇴거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해당 거주지역 중간소득의 80% 이하는 오는 12월 말까지, 120% 이하는 8월 말까지 퇴거 우려 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영주권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신체검사 증명서 목록에 백신 접종 기록 증명 부분을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의사는 영주권 및 비자 신청자에게 코로나 백신 관련 기록을 요청해야 하고 신청자는 공식 백신 접종 기록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다만 접종 가능 연령을 충족하지 않거나 의료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면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후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미국을 안전여행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전여행에서 제외되면 필수 목적이 아닌 관광을 위한 입국이 제한되고 입국 시 자가격리와 코로나19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이유는 지난 6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미국을 안전여행 국가로 지정했지만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다시 입국 제한 조치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도 이후 회원국 시민들의 비필수적 여행 목적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해켄색 종합병원과 잉그로드 병원은 지난 4일 연방법원 뉴저지 지법이 내린 합병 예비 금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심 제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부 뉴저지의 대표적 종합병원인 두 병원은 지난 2019년 말 합병을 공식 발표했지만 지난해 12월 연방거래위원회가 합병에 반대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들 병원은 두 병원의 합병이 지역사회에 최선의 이익을 줄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이를 강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한인가정 1000곳에 식품을 나누는 추석맞이 사랑의 식품 나눔 행사를 실시합니다. 뉴욕 한인회가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코비드-19 사랑 나눔 릴레이 펀드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이번 행사는 9월 18일 오후 1시 퀸즈 플러싱 머레일역 광장에서 열립니다. H마트의 매칭 후원을 받은 뉴욕 한인회는 이날 행사를 통해 형편이 어려운 한인가정 1000곳에 쇠고기와 송편, 만두, 당면, 부침가루, 과자 등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종종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고 지역에 따라 오후부터는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71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